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 둘째한테 들어보니 강원도 사람인가 봐. 강원도 사람이요? 도련님이 강원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부모님이 옥수수 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다잖니. 그냥 딱 봐도 강원도잖아. 옥수수 농사요? 맞네요. 강원도 옥수수가 진짜 맛있긴 하죠. 그렇지. 강원도 옥수수가 엄청 맛있지. 시어머님과 제가 주방에서 서로 귓속말로 기득거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야, 둘이서 또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작당 모의를 했다고 그래. 우선 거실로 가서 얘기하자. 라며 다 같이 거실로 나갔는데요. 소파에 앉자마자 제가 도련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예비동서가 강원도 사람이라면서요? 네? 강원도요? 예비동서 부모님이 옥수수 농사를 크게 지으신다면서요. 그럼 딱 봐도 강원도 사람 아니겠어요? 강원도 옥수수 먹어본 적 있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옥수수 따기 체험? 그런 거 가도 되는 거예요? 저 옥수수 완전 잘 딸 수 있거든요. 그쵸, 어머님? 하긴 전에 내 친구네 감자밭에 가서 감자 캐는 거 보니 예사솜씨가 아니긴 했어.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금방 한 바구니 캐더라니까. 내 친구들이 감탄까지 했잖아. 그날 친구들이 나보고 성격 좋은 며느리 있어서 좋겠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옥수수 그까짓 것도 그냥 순식간일걸? 시어머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제 장단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련님이 한껏 눈치를 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근데 그게 옥수수 농사를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짓고 있어요.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요? 와, 나도 가보고 싶다. 라며 제가 두 손을 모은 채 아련한 눈빛으로 도련님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 좀 해. 당신이 너무 그러면 예비 재수씨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저기, 근데 그 사람도 별로 당황하진 않을 것 같긴 해. 뭐? 설마 예비 재수씨도 네 형수랑 같은 종족인 거야?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같은 종족인 것 같아. 아마 잘 맞을 거야. 와, 미치겠다. 예비 재수씨까지 같은 종족이면 앞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겠네. 남편이 익살이 가득 담긴 소리를 하며 너스레를 떨자 가족들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소리내어 웃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마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웃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고요. 뭐야, 같은 종족이라니 지금 나 놀리는 거 맞지? 넌 왜 멀쩡한 우리 며느리를 놀리고 그래? 난 니들처럼 무뚝뚝하고 답답한 인간들보다 우리 며느리가 훨씬 좋기만 하구만. 네가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며느리랑 결혼한 일이니까 감사하고 살아. 그쵸,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라며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장난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아들만 있다 보니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저를 많이 예뻐했어요. 시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으로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하시듯 역사를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이야기를 어찌나 재미있게 해주시던지 넋을 놓고 듣곤 했는데요. 시댁 가족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서 다들 심드렁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시아버님의 역사 이야기가 참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여행을 갔고 펜션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술을 마시던 시아버님이 또다시 역사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계속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하니까 그만 좀 해. 싫긴 왜 싫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100번, 1000번도 넘게 말했는데 당연히 잘 알지. 그치만 여행까지 와서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야 괜찮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루하지 않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전 너무 재미있는걸요?
제가 급히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시아버지 불편할까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저는 역사가 참 지루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처럼 너무 재미있어요. 막 영화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기도 하고요. 순간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열심히 시아버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아버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니? 네, 진짜 재미있어요. 학교 다닐 때 아버님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엄청 재미있게 공부했을 텐데 아쉽네요. 혹시 나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전하,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아뢰옵니다. 뭐? 전하? 제 말을 따라 되뇌이다가 시아버님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따라왔던 남편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조정래 작가님 책 읽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아리랑 그 책 사서 읽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네, 처음에는 장편소설이라 다 읽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3권째 읽고 있어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고 슬프고 그래요. 덕분에 요즘은 집에서 휴대폰 안 보고 내내 책을 읽고 있다니까요. 제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시아버님을 바라봤는데요. 큰 감동을 받은 듯 시아버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혹시 며느리 때문에 감동받은 거야? 아니, 나이가 들다 보니 젊은 사람들한테 치여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가 재밌다고 말해주니까 아직은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도 되고 그렇네.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쓸모가 없다니요. 아버님은 타고난 교육자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걸요. 나중에 손주들 태어나면 아버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 알려주셔야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중에 손주의 증손주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제 얼굴 위로 해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뭐야, 당신 우는 거야?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라며 두 분이 티격태격 입씨름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항상 고마워. 갑자기 뭐가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잖아. 남편의 표정은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평소 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던 시아버님에게 누군가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을 싹 다 젊은 선생님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네요. 그런데 하필 그때쯤 시아버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던지라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을 절실히 느끼며 세상만사가 모두 싫어졌던 때였는데요. 화불 단행이라고 했던가요. 시아버님에게 교통사고라는 악재까지 겹쳐 생겼고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내 생각해봤는데 교직생활 그만둘까 한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암으로 고생하다 떠난 진섭이 보면서 나도 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아.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삶을 되돌아보면서 좀 쉬엄쉬엄 살고 싶어. 하긴 그동안 당신 고생 많이 하긴 했지.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둘이서 여행도 다니면서 좀 여유 있게 살자고. 가족 모두 시아버님을 지지해드렸고 평생을 함께한 교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텐트까지 사서 캠핑도 다니셨고 바다낚시도 다니시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가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를 그리워했고 가족들이 모이면 쉴 새 없이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져 갔는데요. 어느 날 도련님이 예비동서 이야기를 꺼냈고 가족 모두 기대에 찬 얼굴로
도련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비동서네가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는 말에 시어머님과 제가 더욱 기대에 찰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 친구분 중 한 분이 강원도에 사셔서 가끔 가서 감자를 캐거나 옥수수를 따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옥수수를 갓 따서 가마솥에 삶아 먹으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맛이 있었어요. 거기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보니 그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도련님 말에 시어머님과 제가 한껏 들떠 있었는데요. 도련님이 한동안 입을 닫은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럼 예비동서는 언제 소개해 줄 거예요? 곧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거리가 멀어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 그럼 강원도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강원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폭풍 질문을 했는데요. 도련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피다가 입을 뗐어요. 저기 그게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해서요. 비행기요? 아, 강원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구나. 그럼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고 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도련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오려면 비행기밖에 없어서요. 미국이요? 설마 예비동서도 미국 주재원으로 나갔던 거예요? 라며 제가 도련님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사실 도련님이 미국 주재원으로 갔다가 1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비동서를 미국에서 만났던 모양으로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말에 제가 놀란 채 되물었고 도련님이 긴장된 표정으로 선포하듯 말했습니다. 저기 그게 사실 제시카가 미국에 살아요. 제시카요? 이름도 미국 이름이네요? 네, 당연하죠. 국적이 미국이니까요. 라며 도련님이 겸연쩍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 미국이라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예비동서 국적이 미국이구나. 그런데 강원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국적이 미국인 거예요? 이민 간 건가? 아닌데 예비동서네 옥수수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옥수수 농사를 짓는 건 맞는데 그게 미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도련님이 가족들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순간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설마 예비동서가 미국인인 거예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입니다. 뭐? 미국인? 너 한국 들어올 때까지도 그런 말 없었잖아. 그럼 휴가를 미국으로 갔던 게 걔를 만나러 갔던 거야? 맞아. 제시카 만나러 갔던 거야. 도련님이 배시시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모습에 시부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련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1년 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시카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나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미국인이라면서 결혼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네 직장이 여기에 있는데 그만두고 미국으로 갈 생각인 거야? 시어머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을 안심시키듯 도련님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시카가 한국 들어와서 산다고 했거든요. 뭐?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내내 미국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음식도 그렇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야. 제시카 한국 음식도 잘 먹고 그래요. 예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때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살았었대요. 그래서 한국어도 엄청 잘해요. 뭐? 한국어를 할 줄 알아? 네, 대학 졸업하고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하기도 했고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서 지금은 한국어 엄청 잘해요. 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나도 못 봤던 드라마를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사극부터 안 가리고 다 봤더라고요. 참 신기하긴 하네. 그럼 한국어는 잘한단 말이지? 한국어는 유창하게 잘하고 일어도 조금 하는데 제시카 대학 동기는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창하진 않지만 일어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 참 신기하네. 그래도 외국인 며느리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 신기한 게 김치도 엄청 잘 먹거든요. 난 김치를 간식으로 먹는 건 진짜 처음 봤잖아요. 뭐? 김치를 간식으로 먹는단 말이야? 네, 가끔 배고프다고 김치를 그냥 꺼내서 먹더라니까요. 거기다 빵을 먹는데 그 빵 위에 김치를 올려 먹더라고요. 도중 한국인보다 한국 음식 더 잘 먹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 그렇게 잘 먹어? 신기하긴 하네. 그럼 언제쯤 얼굴 볼 수 있는데? 다음 달 정도에 한번 들어오기로 했어요. 제시카는 우리 가족 얼굴 다 알고 있고 얘기도 많이 들어서 엄청 잘 알고 있어요. 예비동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련님 얼굴은 사뭇 상기되어 있었는데요.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도련님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인 며느리도 까탈스러운 사람은 엄청 불편하다는데 미국인 며느리를 볼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 아까 도련님이 그랬잖아요. 저랑 같은 종족이라고요. 그럼 저랑 비슷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동서가 김치도 엄청 잘 먹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가? 괜찮을까? 그럼요. 저랑 같은 종족이라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우리 맏며느리 종족이라면 걱정할 게 없긴 하지. 역시 아버님은 센스쟁이세요. 아유, 시아버지한테 센스쟁이라는 말까지 하고 너를 누가 말리겠니? 시어머님도 저를 따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놓는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나 예비동서가 인사 오기로 한 전날이 되어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한식으로 차리면 된다고 해서 준비하긴 했는데 괜찮을런지 모르겠다. 도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갈비 그런 건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라 괜찮을걸요? 그렇지 않아도 갈비 많이 했다. 라며 시어머님과 한동안 음식 준비를 했고 다음날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도련님 키가 180이 넘는 키인데 예비동서도 꽤 큰 편으로 170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보던 순간 저와 같은 종족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공손하게 허리 숙여 한국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시카 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어머님, 말씀 낮추세요.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거야? 존댓말도 참 잘하네. 그럼요. 제시카 높임말 잘해요. 어른들께는 항상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그럼요. 제시카는 참 기가 막힙니다. 예비동서의 말에 순간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예비동서가 제 가까이 다가와서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형님한테도 잘 보여야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형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엄청 동안이시네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예비동서가 신기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쩜 동안이라는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보니 제시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주 잘하네. 진짜예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동안이에요. 어머님도 동안이세요. 그게 다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김치 엄청 좋아해요. 예비동서가 어찌나 해맑게 말을 하던지 가족 모두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내내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그저 귀엽기만 했으니까요.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예비동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들 적어왔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뭐가 하고 싶은데? 우선은 한강에서 양념치킨 배달해서 먹기. 전에도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양념치킨도 좋아해? 네, 엄청 좋아해요. 볼수록 진짜 신기하네.
그리고 또 뭐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안경 사서 가야 해요. 안경? 무슨 안경? 할머니 거랑 엄마 아빠 것까지 사야 해요. 한국은 안경이 금방 나오거든요. 엄청 신기해요. 안경점에 가면 널린 게 안경인데 그게 뭐가 신기해? 시어머님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동서를 바라봤는데요. 도련님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안경 빨리 나오는 나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안경 맞추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안과에서 진단서도 받아야 되고 시력 검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안경 맞추는데 일주일도 넘게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하고 한 30분만 해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시력을 적어온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온 김에 안경 사간대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안경 사려면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그리고 한국 안경이 엄청 예쁘고 멋져요. 라며 예비동서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식사가 끝난 뒤 바로 안경점으로 갔고 예비동서가 가족들 안경을 정성스레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강으로 가서 즐겁게 놀다 양념치킨을 배달시켰는데요. 잠시 후 배달시킨 치킨이 도착을 했고 배달원이 우리를 불렀어요. 양념치킨 시키신 분? 여기요, 여기. 제시카 여기 있어요. 예비동서가 신나서 외치며 치킨을 받아들고는 또다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같은 종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그 밖에도 예비동서는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며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도련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해서인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으니까요. 동서와 도련님은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서 자주 오며 가며 지내고 있는데 덕분에 시아버님이 더욱 밝아지신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음 착한 동서가 시아버님이 들려주는 한국 역사에 귀를 기울이며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곤 했거든요. 어찌나 열정적으로 경청을 했던지 어느 날은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가 까르르 소리내서 웃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비장한 표정으로 주먹까지 움켜쥔 채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형님,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확실합니다. 제시카는 독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와, 동서 그동안 공부 많이 했네? 그럼요. 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는걸요? 동서 눈이 어찌나 초롱초롱하고 진지해 보이던지 귀엽기까지 했는데요. 마치 전생에 한국인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동서는 한국을 좋아했고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일본에 살고 있다던 동서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다고 했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기로 했어요. 동서 친구가 오기로 한 날 아침 일찍 동서와 서방님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우리는 바쁘게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동서와 서방님이 친구 부부와 함께 시댁으로 들어왔는데 동서 친구는 일찍 결혼을 했던 모양으로 딸도 함께였어요. 많이 서툴긴 했지만 동서 친구도 한국어를 조금은 하는 모습이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식사를 끝낸 친구의 일본인 남편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고 동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이 사진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는 이 사진 하나도 안 무섭거든. 이분은 이순신 장군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엄청 존경하시는 분이야. 예전에 일본인들이 이순신 장군님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초대받아서 온 거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역사 공부를 너무 빡시게 시킨 거 아니야? 저러다 어디 가서 욕먹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러네. 역사를 가르쳐 보니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어디 가서 말실수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시아버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그 뒤에도 동서는 시댁으로 가며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 모두 휴가를 맞이해서 독도에 직접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내내 동서가 어찌나 역사 이야기를 하던지 한국인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